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6월의 둘째 주 경마 6월 10일 자 1호 경마 이제 방송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토요 경마를 이제 녹화를 하고 바로 이제 1호 경마 녹화를 들어가는데 1호 경마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퀸즈 투어죠. 그렇죠, K&B. 서울 기수들이 이제 내려갔습니다. 많이 다른 내려갔죠. 기수들이 내려가서 이제 부산에서 말을 타고 문세영 기수도 이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몇몇 기수도 박태정 기수, 또 최범현 기수까지 내려갔죠. 1호 경마 일단 대상 경주가 이제 부산에서 시행되고요. 서울에서는 이제 10개의 경주가 시행되는데 일단 저희 방송을 보시는 곳이 아무래도 이제 건피 사이트에 저희가 이제 방송을 올려놓습니다. 방송을 올려놓는데 건피 사이트에 저희가 부산 경마도 같이 이제 방송을 올려놓습니다. 1호 부산 교차 경주 방송도 저희가 녹화를 했기 때문에 1호 경마 교차 경주 중에서 이제 승부처를 저희가 공지를 드리고 서울 경마 들어가겠습니다. 자, 신명훈 형께서 이제 부산 경마는 4경주를 이제 부산 6개 중에서 가장 이제 노림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승부경주 4경주고요. 저는 부산 6경주입니다. 일단 4경주 6경주가 이제 부산 경마는 승부 레이스로 추천을 드리겠고 1호 경마는 일단 첫 승부는 제가 열겠습니다. 제가 3경주로 메인 승부로, 그러니까 일반 승부도 아니고 이걸 이제 메인 승부, 그만큼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메인 승부를 일찌감치 한번 잡았고요. 그리고 7경주를 한 방 때릴 겁니다. 그러니까 3경주 7경주가 신화홍성의 승부처고요. 우리 신명훈 위원은 4경주와 역시 후반도 이제 9경주를 승부경주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3경주 7경주 그리고 4경주 9경주 이렇게 4개의 경주는 승부경주고요. 아울러서 부산경마 교차경주는 신병훈 위원의 4경주와 신화홍성의 6경주다.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1경주입니다. 1400 국산 5군입니다. 9마리가 나와 있고요. 이번 경주는 제가 먼저 한번 시작을 한번 할게요. 제가 좀 열받은 말이 하나가 나와가지고 제가 4월 8일날 막건을 살려고 이제 승부를 보려고 물론 이제 맞췄어요. 적중을 했는데 그게 왜 맞췄냐면은 그게 구만석과 화살이 들어온 1경주였습니다. 그때 제가 노렸던 말이 우길승리였는데 우길승리가 현장에서 없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없다고 없으니까 좀 뭐 약하다 받치는 막건이다가 아니라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구만석의 우길승리, 그러니까 우길승리의 노림수가 있어가지고 1경주부터 한번 승부를 보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노리려고 했던 말이 어떤 정보로 소스로 없다고 그래가지고 왜 없을까라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선행 가서 3차기에 머물렀습니다. 그 지난번에 우길승리가 걸리버 그때 이제 걸리버가 대가리 쳤고요. 대끼리가 들어왔어요. 그때 접에당 맞건 깜빡이가 들어왔는데 그때 4착입니다. 근데 종반에 올라오는 거는 좋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우길승리 김정준이 안장의 우길승리를 첫 경주지만 요마필 때문에 여러분들께 일단 말씀드리겠고, 저는 김정준이가 지난주부터 조교를 직접 담당을 했고, 자, 분명 최근의 경주 말 타는 거는 뭔가 찝찝합니다. 그러니까 4월 8일에는 앞에 갔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난번 5월 13일은 뒤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길승리가 일단 첫 경주 신화가 먼저 시작을 여는 1경주 관심마다 저는 우길승리를 말씀드리고 우리 신병훈 위원께 바톤을 넘기겠습니다. 저는 이 승구 난 이후로 두 번에 안 된다고 제가 빼드렸던 마필 중에 일반마 적벽대전이 있는데요. 요번에 좀 말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마필이 전형적인 추입마입니다. 요즘 경마판에서 상당히 좀 보기 힘들죠. 요즘에는 추입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얘는 발주가 나쁜 게 아니라 워낙에 마체가 크고 다리도 깁니다. 오로지 덩치로만 뛰기 때문에 순발력이 따라오질 못하고 있는데 그런 마필이 뭐 5월달 지난번에도 많이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왜 팔리나 해서 제가
걸리버의 센트럴 블루 때리고 가람을 받쳐서 아주 깔끔하게 잘 적중을 했는데 그때 역으로 좀 많이 팔렸던 이 적벽대전 이번에 조경호 기수가 기승은 못하는데 신경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아마 승부난 이래로 아마 가장 강한 강도로 그리고 안쪽으로 좀 기대는 성질도 있는데요. 인디언 호퍼를 안쪽에 두고 매일매일 때리면서 그러니까 자기가 못할 걸 아는데 그러면 굳이 그렇게 세게 준비할 필요가 없는데 아주 강도 높은 조교를 진행을 하면서 수요일날 전도연 기수의 미리 호흡을 맞춰냈고요. 1400경주인데 인기마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길 승리가 지금 선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레이스가 느립니다. 느린 1400. 자, 그동안에 제가 안 된다고 빼드렸던 적벽대전 요번에는 말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조경호 기수가 앞으로 탈 말이라서 한 번 더 아껴줄 수 있는 타이밍이지만 조경호 기수가 자기가 타기 위해서 조교를 해놓고 다음에 때리자가 아니라 어쨌건 요번에 한번 해보자라는 분위기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제가 안 된다고 했던 적벽대전을 요번에는 꼭 신경을 써서 배팅권에 가져가시라 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가 어디 갔죠? 이번 주 기승전지죠. 아,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슈트인이 있었죠. 저는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나 팬 여러분들께서 왜 조교가 조교를 안 타지라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시나요? 모를 줄 알았는데. 만약에요 적벽대전이 안 가요. 예. 그래서 하이플레이스 쪽에 승부가 나올 수도 있죠. 뭐 23주, 34주.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벽대전 여러분들이 경마하시면은 뭐 34조와 23조 여기 32조까지 사실상 좀 한 라인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34조와 23조가 같이 나오는 레이스에서는 동반 이상이 없다. 뭐 그런 어떤 얘기도 있는데 사실 저는 현실성이 있다고 봐요. 네, 현실성은 있죠. 네.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좀 하고 있는데 하이플레이스가 일단 인기마고 적벽대전은 비인기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드리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팬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경마 사이즈가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한 번쯤 접해봤던 얘기입니다. 34조, 23조 같이 나왔는데 만약에 하이플레이스가 승부가 걸려서 가는 상황 속에 34조 적벽대전이 안 갈 수도 있고 역으로 1위 승부가 걸려서 인기를 끄는 하이플레이스가 땡길 수도 있고 일단 그 부분 때문에 제가 일단 여쭤본 거고 적벽대전 우리 신동훈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적벽대전이라는 말은 분명 최근의 경주 말 타는 거는 찝찝은 해요. 그래서 승부락을 한번 재볼 만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물론 3월 10일 날 이게 종반에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올라왔죠. 그렇죠. 빅버드를 이겼으니까 그 액면만 보면 아주 세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나올 수 있는 거라고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토요일경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도경 기수가 이렇다 할 어떤 34조에서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전도경 기수가 일단 수요일에 한번 만져봤고요. 토요일날 나왔던 인디언 오퍼라 마필과 병합적으로 시행했고 일단 우리 신병훈 형께서는 뭔가 보여줄 걸음이 있고 이번이 때려먹을 찬스가 아닌가 그렇게 설명해 주신 적벽대전. 어차피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인기만은 따로 있습니다. 적벽대전이란 말은 인기에서 밀려있기 때문에 사실 첫 경주 이런 마필 놓고 공략을 들어가시면 배당은 좋습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드린 우길승리와 적벽대전이 들어오면은 첫 경주는 중배당 막권을 잡고 시작하는 게 될 수가 있고요. 자, 지난해 우길승리를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신병훈 위원께서는 배당마 적벽대전을 말씀해 주셨고요. 1번과 7번 자 1경주에서 저희가 보는 관심마들 설명드리고 1경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입니다. 1300 국산 5근입니다. 으뜸칸이 아마 당일날 많이 팔릴 거예요. 이게 아마 조교 보는 전문가들은 그 중에 올리는 조교 평이죠. 그러니까 월요일날 조교 보고 와서 수요일날 조교 보고 와서 목요일날 조교 보고 와서 예상가들이 인터넷에 이제 자기 PR이죠. 홍보를 하기 위해서 조교평을 올립니다. 올리는데 아마도 이번 주 조교평 중 가장 먼저 올라가는 말이 바로 으뜸칸이 아닌가. 자 2조 마방의 마필인데요. 으뜸칸 일단 조교 좋았죠.
네, 조교적인 측면에서 분명히 지난번보다 공백도 사라졌고 또 이게 앞이 좀 뻣뻣한 말인데요. 이게 많이 부드러워졌고 그 부분을 오경환 기수가 신경을 썼기 때문에 조교로만 본다면 분명히 요 근래 들어 가장 좋은 건 맞습니다. 우리 신병훈 의원께서는 그럼 팔을 놓고 들어가십니까? 근데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 좋아진 건 맞는데 좋아지면 이게 무조건 머리인지는 조금 저도 고민은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지면 아무 구미를 만나도 그냥 무조건 오는 말인가 하는 생각은 좀 있는데 어차피 저도 일단 큰 이변이 없는 한은 저는 팔을 좀 더 세게 보고 있다. 이 멘트 좀 드리고 싶고 제가 토요일날 방송에서 1, 2경주 때 여러분들께 설명드린 말들이 전부 다 구조마방의 마필이었습니다. 공격계 두 마리가 다 정평수 기수가 올라갔던 말이었는데 딱 보니까 1번마 등태산에 정평수가 안 타고 완시가 올라가 있습니다. 토요일에 정평수가 다 탔는데 왜 이거는 완시를 올렸을까요? 부담 능력도 56인데. 분명히 등짐적으로 요거는 굉장히 정평수 기술을 이렇게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요만은 상당히 좀 고개가 높고 타이가 까다롭기 때문에 만약에 정평수 기수로서는 승부할 만한 메리트가 없다라고 봤겠죠. 그래서 김옥성 기수가 말을 타잖아요. 다른 길에 올라가서 그런가? 다링큰이 먼저 예약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죠. 21조가 일단 먼저기 때문에 일단 등태산과 하늘문은 9조 49조입니다. 그 점은 일단 포인트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저도 새벽조교 때 좋았던 말 한 마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은 김혜선 안장의 2번마 드림디바인데 제가 토요일은 1, 2경주를 9조고 일요일은 1, 2경주가 24조네요. 일부러 이렇게 하려고 해도 어려운 건데 드림디바가 일단 이번에 연승연우라 마필과 병합을 하는데 걸음발은 더 잘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나랑 드래곤보다 훨씬 낫습니다. 드림디바가 지난번에 이제 김혜선이가 인기순위 3위였는데 아까 이제 토요일날 나왔던 그때 스파르타가 이제 그때 왔고 이번에 같이 뛰는 나린킨이 이제 그때 인기 2위로 팔렸고 그때 드림디바가 인기 3위였는데 저는 조교 때 모습만 딱 놓고 보면은 드림디바의 어떠한 걸음의 신장세는 분명히 눈에 띄었다. 그래서 우리 신병훈 위원께서 일단 으뜸카는 보시죠. 으뜸가는 봅니다. 당연히 뺄 수는 없습니다. 조교 자체는. 드림디바 일단 저는 드림디바가 조교 때 좋아졌다. 거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겠고 다린킨도 이제 현장 가면 팔리겠고요. 여기에 이제 하늘문도 팔릴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당연히 바람이 아마 예상가들이라고 좀 그러면 죄송한데 예상가들 바람이 좀 많이 불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마도 이게 워낙 구만구만한 구미이기 때문에 으뜸칸을 놓고 쭉 팔릴 거예요. 배답 한번 보시면 으뜸칸 놓고 빨간색이 빵빵빵빵 뚫려 있을 겁니다. 이게 아마 전문가들이 으뜸칸 놓고 어떤 말을 서로 이제 대끼리 안 부르려고 아마 배당 있는 거 부르려고 하다 보면은 쭉 팔릴 겁니다. 그 중에서 옥석을 잘 가려야 되는데 일단 신화는 드림디바가 좋다라는 점만 방송에서 말씀드리고 자 이경주는 우리 신병훈 의원의 일단 으뜸칸 그리고 신화는 드림디바 8번 2번인데 물론 인기를 끌 겁니다. 어차피 당일날 팔놓고 쭉 팔리기 때문에요. 현장 가서 자 과연 어떠한 마필의 현장 컨디션 이런 경주는 현장의 컨디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시장에서의 어떤 마필의 상태 기본만을 해결하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다라고 볼 수 있는 뚜렷하게 후착해서 힘을 실을 수 있는 마필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경주 같은 경우는 현장까지는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점 짚어가면서 자 이경주 넘어가고요. 안녕하십니까 시동섭입니다. 1호경마 승부처 3경주입니다. 오전장 1, 2경주와 2경주를 하고요. 이제 3경주 여기서 한번 시원하게 때릴 예정인데 1000m입니다. 혼합사건 제가 직전에 워낙에 조교를 좋게 봐가지고 노리려고 직전부터 점을 찍어놨는데 마지막 최종 분석에서 이번이 아니다라는 어떤 느낌이 와서 지난번에 다음에 이제 노려야지라고 그 체크한 말이 드디어 이번에 3경주에 출전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3주 동안 기다렸던 말이 자 이번에 나오는데 자 이번 3경주 그래서 승부입니다. 역시 노림수가 있는 그 마필을 축으로 놓고 때리기 때문에
당일날 아마 인기는 이제 3번 하늘천운이 많이 팔리겠고요. 4번 치유천안 팔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곽에 요동보물선 팔리겠죠. 자, 제가 노리는 말은 이런 말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에 놓고 때리는 말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만 성경주를 금일의 첫 번째 승부처로 추천을 드리는 거고, 노림수 말을 축으로 놓고 일단 중배당 막건을 노리는데, 정확하게 주력으로 때리는 막건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을 세워서 한 방 때리고, 뭐 한두 마필은 역시 뭐 인기돼서 밀리는 마필과 엮이는 조합이기 때문에 배당은 잘 나올 겁니다. 자, 성경주, 자, 이렇게 뭐 전반부 첫 승부인데요. 시원하게 한번 때리는 것으로 여러분들께 시원한 한번 적중의 기쁨 안겨드리겠고요. 본 예상 제가 승부경주를 녹음을 합니다. 역시 3경주 1호경마 본 예상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금일의 첫 번째 승부경주 1호경마 제 3경주 꼭 적중하면서 여러분들께 자 적중의 기쁨을 제가 안겨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이제 1호경마 승부처죠. 네, 그렇죠. 제가 3경주를 메인급 승부경주로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 좋은 결과가 나와서 4경주를 맞이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천미도 국선 6군입니다. 총 11도의 마필이 나와 있고요. 저는 이번 경주 일단 뭐 신병훈 의원께 일단 먼저 제가 여쭤보겠는데, 예. 이거 하나만 좀 진짜 물어볼게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도 같이 이제 회사 사무실에서 이 마반을 잡으면서 궁금했던 말이 해방둥이었어요. 해방군. 네. 왜 그러냐면 제가 3월 3일날 브라운 테리어스를 놓고 탐나파워에 때리고 제이스톤을 바쳤는데, 그때 탐나파워는 이여기가 워밍아트가 들어오면서 진로 막혔고, 그리고 제이스톤은 외측에서 이게 사행하면서 3차. 그때 해방둥이가 얼레벌레 왔거든요. 네, 그렇죠. 끌려왔죠. 네, 끌려왔어요. 네. 그리고 4월 1일날 인기 3위 지난번에도 문세영 타가지고 막 깜빡이로 팔렸어요. 제가 이제 경마장에서 예상을 들어가기 앞서서 같이 이제 전문가들하고 얘기를 할 때, 해방둥이는 내가 무조건 안 된다라고 빼주겠다, 무조건 빼주겠다 두 번을 이제 빼드렸어요. 저 이제 같이 하는 분들을 빼드려가지고 나 믿고 무조건 빼고 추천해라, 내가 이거 무조건 안 된다. 근데 조교가 좋더라고. 이번엔 좀 정성을 들였죠. 그쵸.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두 번을 빼가지고 이거를 이제 재미를 봤는데, 야, 이번에 또 빼기가 깝깝스러워가지고. 이번에는 좀 빼기는 어렵습니다. 그죠? 세게 보든 약하게 보든 간에 배팅권에서 완전히 자를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조교는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또 안 돼! 무조건 나 믿고 빼! 했다가 들어오면은 좀 팔리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해방둥이. 이거 좀 알려주세요. 해방둥이 좀. 일단은 해방둥이라는 마필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먼저 좀 더 세게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은 인기 많습니다. 인기 많은데 제가 좀 확신을 갖고 들어가시는 마필이 7번만 메리얼 스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리얼 스타가 4월달에 인기를 많이 얻었습니다. 근데 이혜리 기수가 자리를 잘 잡았다가 흙을 맞으면서 뒤로 이렇게 막 밀리고 악벽 부리고 펜스에 부딪히고 하면서 졸전을 펼쳤고, 지난번에 이제 그게 아쉬웠기 때문에 이동욱 기수를 올려서 이동욱 기수가 처음부터까지 최선을 정말 다했습니다. 근데 이동욱 기수가 못탔다라기보다는 박태종 기수가 너무 잘 탔습니다. 항우 파티로 먼저 나갔던 메리얼스타를 확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그러니까 힘을 쓴 만큼 딱 메리얼스타 깨졌고 요번에 1000m 나왔습니다. 근데 요번에는 지난번까지 그냥 컨디션이 단순하게 좋았고 세게 때렸더라면 요번에는 흙을 맞고 빼서 다시 때려서 올 수 있게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0m를 처음부터 끝까지 힘을 써서라도 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는 거죠. 지난번에 이런 조교가 진행이 됐으면 2차가 아마 왔을 겁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렇게 막 항우 파티가 넘어가고 이런 경주가 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본데, 이번에는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그리고 흙 맞는 거, 기대는 거, 악벽, 역습보까지 때리고 역습보 때 채찍까지 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번에 이동욱 기수가 못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혜리 기수가 아닌 이동욱 기수한테 한 번 더 기회가 왔기 때문에 4번, 5번이 안쪽에서 또 치고 나가겠습니다만 외곽을 돌리고 힘을 써서도 이번에는 올 수 있는 머리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이 7번마 메리얼 스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전반부 첫 번째 승부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4경주는
우리 신병훈 의원의 승부 레이스입니다. 메리어스타 지난번에 진로가 잘 풀렸으면 왔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설명을 상당히 잘해주셨는데 여러분들 메리어스타 다시 한번 이동국 기수에게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토요경마 때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기회를 준 겁니다. 우리가 김혜선 기수 설명할 때 그런 설명 드렸는데 자 7조 구정조교사가 자 이번에 이동국 기수에게 한 번에 더 기회를 줬기 때문에 자 이동국 기수 메리어스타 잘 타주기를 응원하면서 우리 신병훈 의원의 자 오전장 승부 레이스 자 이번 4경주는 메리어스타를 중심에 세워놓고 한번 공략 들어간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단 뭐 제가 할 일은 저는 3경주를 꼭 맞춰가지고 4경주 오는 거밖에 없습니다. 신병훈 의원에게 이번 4경주를 한번 모든 걸 맡기면서 5경주 가겠습니다. 자 5경주입니다. 1200 국산 육군입니다. 이번 경주 일단 보시는 말 먼저 얘기해 주세요. 저도 보는 말이 있거든요. 근데 좀 고민되는 게 인기말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 안정적인 말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좀 배당말을 말씀드려야 되나 하는데요. 일단은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마 오피스 비전이 내용은 좋습니다. 지난 경주 때 조금 바람이 불었어요. 조금 바람이 불었는데 제가 그때 클린업 시대를 놓고 발전 완승만 빼갖고 그때 못 맞췄는데 요게 그 당시 때 선행을 못 가고 마지막에 3착이었는데요. 내용 자체가 나쁘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부르기가 싫다. 왜냐? 힘이 안 찼기 때문에 선행을 가면 모르겠는데 제가 클린업 시대가 선행을 간다고 떠들었기 때문에 얘는 따라와야 됩니다. 따라와서는 아직 파워감이 부족하다. 그 멘트를 했는데 그 멘트만큼 딱 3착을 왔습니다. 자 이번에 그 부족한 파워감이나 스태미너 보강을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리는 건 이게 1000m 했으면 제가 놓고 때리십시오 하겠습니다. 근데 1200이라는 핸디캡은 있는데 어쨌건 선행을 갈 수 있는 선두권 자체가 외곽에 있는 시공을 넘어서 정도이기 때문에 시공을 넘어서 정도가 레이스를 끌 정도의 페이스라면 내선에서 황순도 자 이번에 세 번째 기승을 하고 있고요. 직전보다 분명히 파워감도 실렸고 또 블러싱 스타 병합까지 하면서 이번에 근성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이제 좀 인기마로 팔리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신영철 기수가 없는 가운데 이번 주 32조에서 유일하게 상금벌이를 할 수 있는 마필은 이번 마 오피스 비전이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알았죠? 오피스 비전이 선행을 가야 뛴다는 걸. 왜냐면 제가 써놨었거든요. 무조건 난 선행 나오면은 선행 가면은 무조건 누려야지 무조건 누려 써놨는데 야 오피스 비전 일단 설명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팬 여러분들께서 정말 알고 싶어하는 부분 궁금해하는 부분이 이 오피스 비전이 물론 이제 당일날 좀 팔릴 겁니다. 이게 팔리는데 이 말이 이제 2월달인가 문정윤이 갔다고 선행을 갔다가 한번 부러졌고요. 그렇죠. 최근의 경주 계속 앞에 못 갔습니다. 못 갔고 지난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3착을 왔죠. 상당히 잘 뛰었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면 안 되는 데 있어요. 사실 왜 그러냐면 저는 이 오피스 비전을 제가 무조건 선행을 갈 수 있는 편성이 나오면은 너는 무조건 내가 놓고 때린다라고 지금 쬐고 있는 말 중에 한두였는데 지난번에 이게 마지막에 걸음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기마가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게 안쪽에서 지난번 걸음은 봤을 때는 따라가도 충분히 한번 해볼 만하지 않나. 그러니까 근성이 상당히 좀 많이 보강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예 그냥 시공을 넘어서가 외곽에서 밀고 나가면 보내주고 보내줘도 이 밤에 딱 물고요. 물론 앞에 가면 더 좋겠고요. 일단 황순도 기수가 다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순도 기수가 지금 두 번의 경주 연속 타봤는데 이제 4월 7일은 앞에 한번 가려고 밀었는데 맥시멈 스피드가 이제 이하나 기수가 너 죽고 나 죽고 그냥 막 나갔고 그래서 초반에 이제 못 갔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는 황순도가 안쪽에 클린업 시대 역시 밀고 나가면서 아예 지난번에는 선행보다는 한 번은 흙을 맞추겠다는 어떤 그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의외로 마지막 걸음이 살아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 신병훈 의원이 이번에 이제 오피스 비전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볼 때는 오피스 비전 이번 딱 오전 동안 이제 보여준 걸음이 없는데 지난번에 이제 걸음의 변화를 보였습니다. 충분히 노림수를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신병훈 의원의 오피스 비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시공을 넘어서가 이제 외곽을 신청했습니다.
지난번에 취열에서 이번에 인권인데 일단 요게 선행 가면 버텨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랑 땡이 만약에 경합을 안 하고 네. 저는 경합을 좀 할 거라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텐이 중간에 워낙 그 무빙 힘이 좋기 때문에 황순호 기수가 경합을 오히려 안 하고 괜히 경합해서 둘 다 자멸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황순호 기수가 머리를 써서 너 일단 가라 내가 직사에서 엎어주마라는 생각을 해버리면 의외로 올라오는 말들이 이렇게 막 폭발할 수 있는 말들이 아니기 때문에 설마 저러고 안 끝나겠지 하다가 끝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1200이기 때문에. 저는 시공을 넘어서가 1400에서 지난번에 이제 앞에 시원하게 못 갔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거리 1200 내려갔고 외곽 신청을 했는데 외곽 신청했다는 거는 어차피 외곽 신청하고 나오는 말인데 일단 초반에 한번 밀어보겠다는 어떤 그런 그렇죠. 이런 무기가 또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의지가 다시 한번 나오지 않을까. 일단 실화는 시공을 넘어서 우리 신병훈 의원은 오피스 비전. 일단 저는 2번과 10번이 오면은 따당 막걸리 될 수 있죠. 네, 그렇게 쏘고 끝났어. 따라가서 배당도 괜찮을 것 그렇죠. 같아요, 생각보다. 일단 산악의 별이란 말이 뒤에서 올라오는 말이니까 이런 거 이제 뒤에서 얼레벌레 그냥 니네 가라 이러고 그냥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일단 2번과 10번 두 마리를 짚어가고요. 저우경주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입니다. 6경주는 8마리가 나와 있습니다. 1200 우선 6군입니다. 태상마루가 이제 지난번에 3차 오면서 걸음의 변화는 보였습니다. 그렇죠. 7번 마이디어도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3차. 여기에 엉클 브라운이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요거는 좀 지켜보고 있는 말인데 분명히 제 기억으로는 조교로는 지난번에도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엉클 브라운 이 27조 마리의 마필인데 그때 출전이 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조교 때 상당히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당구장 표시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우리 신병훈 의원께서 일단 태산마루 그리고 마이디어 일단 두 마리 인기마 여기에 엉클 브라운까지 일단 이 중에서 정계가 가장 유리한 말 안쪽에 3번 태산마루가 앞에 태산마루가 가장 유리하죠. 왜냐면 뭐가 상체음이 있기 때문에 상체음이 분명히 스타일상 앞에 좀 세게 밀 수가 있는데 태산마루가 이번에는 말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아예 선행할 가능성도 높고 또 지난 경주 때 보여준 모습이라면 선행을 안 가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최적의 전개는 분명히 태산마루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5번 엉클 브라운이 되겠죠.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쵸. 엉클 브라운이 근데 제가 요거 하나 팁은 드리겠습니다. 이게 데뷔 전 3월 달에 이제 갔네 안 갔네 얘기가 좀 있었고 지난 경기 때 바람이 엄청 불 때 이제 그 멘트를 했습니다. 말은 좋다. 말은 좋은데 얘는 어쩔 수 없는 추임마고 어쩔 수 없이 힘을 쓰는 말이고 고개가 높다. 이런 말은 말이 좋아서 올 수가 없다. 왜냐? 때려야 된다. 앞에 적벽대장이 좀 비슷한 경우인데 때리고 몰고 몰아야지 마지막 걸음이 나오지. 이거 뭐 몸이 달아오르지도 않았는데 앞에 가는 말들이 안 쓰고 있는데 때려잡을 수가 없는데요. 요번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난번까지 말만 좋았습니다. 말만.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하만식 기수가 월수목을 아주 강하게 그러니까 추임마의 농땡이를 내가 한번 잡아보마. 고개가 여전히 좀 높기는 높은데 좀 기대고요. 그거를 알고 때렸기 때문에 거리가 1200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핸디캡이지만 지난 경주나 그지난 경주처럼 졸전을 펼치지 않을 거고요.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바람이 좀 많이 불마필이 엉클 브라운이다. 팁 정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마이디어가 7점도가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지. 항상 아쉬움만 남기고. 지난번 복귀를 하면은 뭔가 찝찝은 해요. 지난번 복귀 보면은 많이 찝찝하죠. 그죠. 제가 그 사연까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이디어가 그리고 제가 이 바다돌풍이 토요일날 나옵니다. 네. 토요일날 그때 제가 머리를 놓고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마이디어도 다 껴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보면 마이디어가 가장 센 거죠. 그렇죠. 저도 복귀상으로는 마이디어가 찝찝한데 그렇다면 우리 신병훈 형께 제가 처음에 조교를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계를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태산마루가 안쪽에서 일단 뭐 상체음이 외곽에 물론 있지만 태산마루가 밀고 나가는 과정에서 종말 한발 싸움을 봤을 때 이 마이디어와 엉클 브라운이 어차피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올 때 그래서 제가 전개를 물어봤거든요. 일단 5와 7의 전개를 보면 분명히 전개는 7에서 좋습니다.
그럼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7이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7은 열심히 했던 7이 아니었고요. 5는 말이 좋든 안 좋든 간에 열심히 했던 5였기 때문에 분명히 전개는 7이 좋습니다. 3번, 5번, 7번이 어차피 당일날 팔립니다. 그렇죠. 팔리는데 일단 이번 경주는 뒤에서 올라오는 말들 5번이나 7번을 보다는 3이 좀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말도 훨씬 좋고요. 네, 그러니까 저희 방송에서는 3, 5, 7 중에서는 일단 굳이 축을 놓고, 그러니까 축이 가장 중요하죠. 그럼요. 3번 태산마루의 어떤 선전 3을 놓고 5, 7 둘 중 한 마리가 들어와서 때리고 맞추면 되지 않을까. 잉그란스키는 왜 못 뛰어요? 이렇게 이거는 도대체 이 말은 현대로 저는 원래 이 말을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했었는데 문정균 기수가 잘 탄다 못 탄다를 떠나서 분명히 박시천 기수보다는 기승술이 좋은 기승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박시천 기수가 못한 건지 말이 별로인 건지는 아마 이번 경주에 나올 것 같습니다. 말이 굉장히 얇은데요. 당연히 물론 체중이 더 빠지면은 아무리 문정균이 잘 타도 좀 힘들겠지만 만약에 체중이 불어나왔는데 잉그란스키가 못 뛰면 제가 보기엔 지금 데뷔 이래로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체중까지 불었는데도 이번에 못 뛰면 제가 보기엔 영원히 못 뛰는 똥말로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또 입상을 시원하게 해버리면 박시천 기수한테 좀 미안하지만 원망하는 팬들은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 잉그란스키란 말은요, 이게 원래 440kg 중반의 체형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 체중인데 이게 이제 3월 24일 날 체중이 10kg가 빠져나왔습니다. 11kg가 정확하게.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달에는 이제 체중 변화가 없었고요. 근데 지난번에 체중이 또 빠졌어요. 11kg가. 많이 결론적으로 420kg대 현장에서 체중이 어느 정도로 좀 불어날지. 그러니까 체중이 빠지면은 좀 불안 요소가 있죠. 그래도 얇은 맛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신병훈 의원께서 그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현장에서의 체중까지는 잉그란스키는 꼭 여러분들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체중까지는 꼭 체크를 해달라. 그 점 말씀드리겠고요. 자, 6경주 태산마루를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7경주 들어가겠습니다. 1400 혼합 3금 결정경주 총 7두 단체로 편성입니다. 자, 이번 7경주 개인적으로 이제 승부경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레이스입니다. 일단 축은 있죠. 네, 백두아침이 또 강력한 인기만이자 충막감으로 팔릴 것 같습니다. 오겠죠, 백두아침? 뭐 이것까지야 34대 손을 대겠습니까? 이것까지야 설마. 그럼 저는 백두아침을 놓고 이제 한방 때릴 경주로 이번 경주를 보고 있습니다. 일단 신병훈 의원께서는 혹시 백두아침에 붙이는 말을 뭘 보세요? 저는 지난번에 안 좋았던 참기파랑이 좀 좋아져서 개인적으로 참기파랑이 지난번에 안 좋아서 바닥에 있었는데 승군전에서 날라오는 걸음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메리노스하고 마실 차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목요일날 발주도 아주 잘 됐고 아주 강하게도 때렸고 강도도 확실히 올려놔서 축수기도 4주고요. 그래서 저는 참기파랑을 놓고 갈까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래요? 예, 개인적으로는. 참기파랑 놓고 하면은 선택의 폭이 좋습니다. 네, 왜냐면 백두 아침이 넓어서, 네. 너무 좋았는데 목요일날 살짝 하고 돌아가는 게 조금 냄새가 나서 그런 적이 없는데 34조가 왜 하다 말았을까. 그래서 김혜선 기수가 직접 조교했는데 목요일날 한번 시원하게 한번 놔줬죠. 네, 주초분 놓기는 계속 났었고요. 또 목요일날 발주까지도 아주 강하게. 네, 그래서 저는 백두아침 놓고 물론 참기파랑도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쬐고 있는 말인데 일단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말이 한두가 있습니다. 뭐 설명드릴까요? 아니, 그건 뭐 어차피 7마리 경주니까요. 제 거 음성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알 거예요. 뭐 노리는지.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 안 하셨어도. 제가 4번 죽었습니다. 최근 4번. 여기 딱 보시면요. 최근 4번 동안 못 들어온 말이 없어요. 4번을 그냥 죽어가지고요. 그러네요. 한 마리밖에 야, 없네요. 진짜. 4번 못 들은 말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네. 팁을 다 드렸네요. 최근 4번을 죽었어요. 4번을. 그래서 한 번 더 하려고요. 쭉 보십시오. 백두아침 빼고요. 나머지 6마리 중에 최근 4번 동안 못 들어온 말. 딱 한 마리 있습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입니다. 8경기입니다. 1703권 결정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경주
이바마 니코린저를 저는 이제 먼저 제가 노이기 때문에 이걸 짚어갈게요. 이게 먼저 입에서 나오시죠. 네, 먼저 나올 말은 아닙니다. 네, 이게 나왔어요 입에서. 이게 다른 걸 얘기하려다가 나도 모르게 나와버렸어요. 너무 뵙고 싶었던. 네. 저는 이 니코린저가요, 이걸 내가 조교를 보면서 그 3월 달부터 사실 그때부터 좀 이렇게 좀 계속 봤거든요. 지켜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찐다 그러죠. 네, 지난번에 정말 좋더라고요 말이요. 정말 좋았는데 또 2억이를 갑자기 태워가지고 50km. 그때 핸디캡 경주였거든요. 네. 이번에 별정 경주 박상호 안양. 그러니까 복귀도 좋죠. 네, 니코린저를 개인적으로 이제 좀 제가 이제 좀 쬐고 있던 말이었는데 편성은 다 해볼 만한 편성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지난번에 약간 또 방해도 약간 받았던 네. 말이기 때문에 진로도 방해하고요. 방해했기 때문에 분명히 메리트가 있죠. 그만큼. 준철이가 조교를 했는데 준철이가 아무래도 50km를 못하니까 이제 그럴 수, 예, 주진수 씨 50km 못 합니다. 그죠. 수중 때문에 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제가 먼저 시작한 게 저는 니코린저를 신화가 이제 관심을 갖고 이번 8경주는 보고 있다. 그 점을 짚어가고요. 우리 신병훈 위원께 넘기겠습니다. 예, 이번 경주 이제 승군전 마필들이 이제 3번 마 서해 아침이고 8번 마 최고 탄생인데요. 여기 말씀해주신 뭐 니코린저도 있는데 아마 또 인기는 어쩔 수 없습니다. 5번 에버마스터가 또 인기 순위 1위. 이 말은 지금 뭐 인기 순위 1위만 지금 연달아 4번, 이번째가 5번째인데 이번에도 엄청나게 열심히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또 편성이 워낙 약하기 때문에 팔릴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 좀 노려보고 싶은 마필은 이 6번 마 블루밴드 제트입니다. 43조 마방은 제가 예전에 방송할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조교 패턴이 굉장히 불규칙합니다. 그나마 조금 규칙적으로 된 게 김혜선 기수가 43조 가면서 좀 규칙적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김혜선 기수는 본인이 나름대로 알아서 조율을 하기 때문에 막 조교장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일요일 날 때리고 한 번 안 때리다가 금요일 날 몰래 슬쩍 때리고 이제 이런 패턴들이 많았는데 요마필을 지난번에 김혜선 기수가 상당히 좀 아쉽게 탔습니다. 왜냐하면 후미권에서 좀 중간에 힘을 쓸 수가 있었는데 한번 재봤는데 재보고 마지막에 에버마스터가 코차가 났습니다. 그리고 김혜선 기수가 한 번 더 호흡을 맞춰가는데 지난번에는 이렇게 한번 속보 타고 구보 타고 강구보 타고 이렇게 들어가는 패턴에서 이번에는 아주 강하게 주말부터 아주 강하게 강도를 올려서 수영까지 하고 마무리까지 자 토, 일, 월에 마무리까지 처음으로 깔끔하게 이 말이 아마 데뷔한 이래로 제가 갈뛰었던 게 이제 2월달 마일기수 때인데 그때 제가 강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근데 마일기수가 딱 요만큼이 부족했는데 그때보다 더 좋습니다. 근데 이 말은 현장에 나오면 고개를 이렇게 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추진을 해도 약간 누가 보면 빼는 것처럼 보이고 이런 말인데 그런 거를 김혜선 기수가 다 알고 탑니다. 지난번에 조교하고 타봤고 이번에 직접 조교까지 했는데 객관적인 걸로 봤을 때는 거리가 물론 줄었습니다만은 에버마스터가 57이죠. 블루밴드 제트는 50입니다. 핸디캡만 봐도 2kg의 감량 차이도 있고요. 에버마스터는 계속 좋은 반면에 블루밴드 제트는 계속 안 좋다가 처음으로 좋습니다. 이번에 김효선 기수의 두 번째 다부진 말머리 어차피 인기제에서도 조금 더 밀려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 43조의 진카는 블루밴드 제트다. 주목할 필요가 있는 마필입니다. 제가 2월 18일 제가 잊어먹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때 이 매직라이트가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인기 1위로 팔렸습니다. 네, 14번 게이트 5조 마방. 왜 그러면 제가 매직라이트를 안 봤기 때문에 승부를 던졌고 저도. 블루밴드 제트에 인터라켄을 때렸는데 그때 꽃누리 48조. 야, 이 천하똥말 이거 꽃누리가 넘실넘실 이러고 막 바닥에서 막 그냥 오는데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때 이 마이기수가 탈 때요 2월달에 조교 강도가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하여튼 막 그냥 무슨 날아다녔죠. 조교 때 속칭 이거 못 오면은 큰일 날 정도로 마이기수가 조교를 하더라고요. 거의 뭐 이악 물고. 그리고 그 다음에 3월 18일과 4월 14일날 볼 때 그리고 지난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조교가 그때하고는 분명히 틀렸어요. 패턴상. 근데 이번에 그때 2월달 조교랑 비슷하죠. 제가 봤을 때는 순수 컨디션이 그때보다 더 좋습니다. 그죠? 분명히. 그러니까 1700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데 조교 그러니까 물론 그때 마이기수가 비록 3차 그러니까 2차에는 실패했습니다. 3차 했는데 사실 차차가 뭐 많이 난 차차가 아니었기 때문에
만약에 마이가 아니었고 다른 뭐 문세영이나 이런 기수가 탔으면 솔직히 2차 왔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고개가 높으니까 기승술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때 조교를 잘 해놨고 3월, 4월, 5월 훈련 강도를 그때만큼은 높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일인지 훈련 강도를 상당히 끌어올려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조교할 때는 뭔가 걸음의 변화는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 자, 블루밴드 제트 우리 신명훈 의원이 정말로 새벽에 열심히 조교를 보고 오셔가지고 이 블루밴드 제트란 마필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좋습니다. 블루밴드 제트가 오는 순간에는 저희 방송 8경주 니콜인저랑 오면은 뭐 상황 나는 거죠. 그렇죠. 제대로 6번, 2번 오면 대단히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이게 최고 탄생이 최근에 경주 3연장 때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최고 탄생 놓고 사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서해 아침 그렇죠. 마신차도 없었고 그렇죠. 웨버마스터는 맨날 팔리고 에버마스터는 맨날 인기 1위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8마리 나오는 안에서 이제 인기는 3번 서해 아침, 뭐 5번 에버마스터, 이제 8번 최고 탄생 요 안에서 이제 뭐 인기를 끌 텐데 자 블루밴드 제트 그리고 신화는 니콜인저 일단 배당을 좀 낼 수 있는 마필들을 8경주에서는 말씀드리고요. 역시 이런 경주들 충분히 현장에서의 어떤 상태 꼼꼼하게 체크하고 저희는 9경주는요 신병훈 의원의 메인 승부니까요 여러분들 9경주 참고하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일요경마 메인 추천 경주의 신병훈입니다. 자, 6월 10일 일요일 9경주가 오늘 신병훈이 선정한 1군 무대이자 오늘의 마지막 승부처 메인입니다. 자, 스포츠 한국배라는 스폰서의 이름을 걸고 12마리가 치열한 난타전에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를 승부처로 삼은 이유는 원래 60을 달고 있었던 탑포인트가 출출을 포기한 상황 속에서 상승세 8번마 싱그러운 아침이 최고 인기마로 부각이 됩니다. 다만 이 마필은 상당히 까다로운 습성을 가지고 있고 끄는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올라갔던 조인권 기수가 아니라 오경환 기수로 안장이 교체됐다는 점, 그로 인해서 싱그러운 아침이 처음 달아보는 60의 부중 속에서 무너질 수 있다는 점까지 가지고 들어가는 승부처입니다. 자, 물론 싱그러운 아침의 컨디션이 이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60이긴 하지만 1800 오경환의 힘으로 뽑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인기마로서 놓고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라는 점, 첫 호흡의 60이죠. 자, 이럴 때 머리가 가장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나와 있는 머리가 이제 조인권 기수와 연대 승군전에 한 방이 저배당이 되겠고 또 윤기혁 기수가 올라가는 머니 특급이 있습니다만 신병훈이는 요 마필들도 가져갑니다만 머리통이 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동안에 버려가면서 타이밍이 올라오기만 기다렸던 마필이고요. 이미 승부 의지가 확인이 된 마필입니다. 자, 여기 배당까지 숨어있기 때문에 싱그러운 아침에 붙여서 들어먹는 한방의 승부, 그리고 싱그러운 아침이 부러지면서 자 전개상의 미스로 부러지면서 머니 특급이나 킹 파이팅이 1군을 섭렵할 수 있는 붙여먹는 중배당 포커스까지. 자, 오늘 1호경마 제가 4경주의 전반부 승부처를 잡았는데요. 여기 이어지는 8경주 부산교차 4경주에 이어서 마지막의 피날레로 가장 힘을 실어가는 1군 1800 핸디캡 무대. 자, 싱그러운 아침이 불안하신 분들, 아니면 싱그러운 아침을 놓고 들어가는데 꼬리가 궁금하신 분들까지 신병훈의 완벽한 분석을 담아 메인 승부 한번 시원하게 본 예상과 현장 승부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0경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 경주 10경주입니다. 1300 국사학원 별정입니다. 자, 마지막 경주를 잡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 마리씩 한번 말해볼까요? 일단 신병훈 의원께서 보는 말 한 마리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또 걸리다 보니까 또 마방이 동일한 마방으로 걸렸는데요. 지난주에 조금 제가 창피했습니다. 솔직히 대장정 오는 게임에 머니바다를 그걸 했었어야 되는데 33조 불렀다가 제가 망신당했는데 저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7번마 이 사풍독주라는 마필인데요.
4월달에 뭐 원사이드에서 쌍승식 맞거나 언급해드렸고 또 3월달에 우리가 트리고브리아의 쌍승식을 잡았고요. 지난번에 제가 과천탈환 놓고 와와둥둥 사풍독주 두 마리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김정준 기수가 약간 좀 오버페이스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과천탄이 너무 빨리 가니까 어떻게 잡아보려고 빨리 따라가다가 자기가 오히려 퍼지고 와와둥둥이 우승을 하는, 그러니까 얘랑 둘 다 과천탈환이 잘못 뛴 거죠. 그리고 과천탈환은 승군전에 우승까지 했는데 이번 주 33조에 준비한 마필 중에 순수하게 컨디션만 보자라면 가장 좋습니다. 서인석 조교사가 2주 동안 구보량을 아주 대폭적으로 늘리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돌리고 또 한 바퀴씩 강하게 때려놓고 여기 목요일날 지하주 기수가 착직을 되면서까지 길게 때리고 다시 역구보로 들어가는 마무리 거리까지 1300으로 내렸고요. 선행, 선입취 모든 게 다 자유롭습니다. 센 말들이 몇 마리 있어 보입니다만 현거리에서 현재 컨디션만 본다라면 사풍독주가 가장 좋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을 한 번 더 33조의 승부만을 놓고 공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풍독주 선행 갈까요? 따라갈까요? 글쎄요, 뭐 선행마가 없기 때문에 능력 선행구는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스톰가드가 다시 한번 뽑아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볼트러너가 이게 3월달에 선행 갔죠. 네, 그때 이제 강하게 한번 뽑아본 적이 있죠, 외곽에서. 선행 가려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때보다는 컨디션이 조금 떨어져서 강도로 패턴면이 그때는 말은 솔직히 좋았었거든요. 일단 신병훈님께서 사풍독주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사풍독주 이번 경주 33조 일단 조교사죠. 선색 조교사가 조교를 했고 마무리는 지하주 기수가 이제 만졌는데 좋습니다. 별정 경주 이제 마지막 경주인데 저는 요 별정 경주에 맞춰서 한번 노려볼 만한 마필이 역시 강량의 이점을 갖고 있는 국리르가 좀 수상한 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4월 28일날 문세영 기수 한 장의 인기 1위였어요. 근데 그때 리얼플레이가 이제 막 선행을 쏘더라고요. 네, 쭉 뽑아갖고 버텨내고 국리르가 일찍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느슨하게 말타는 느낌이 났어요. 그때 이제 거세하고 그렇죠. 첫 질주였기 때문에 조금 느슨했죠. 제가 지난번 5월 19일 할 때도 이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그 4월 28일 날 그 뭐가 찝찝했냐면 없대요. 뛰기 전에 배당판이 좀 그때 인기순위 1위인데 많이 수상했었습니다. 대가리 팔리는데 읍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왜 없나 도대체 왜 없나라고 추천하고 그냥 보는데 그때 저는 국리를 놓고 그냥 들어갔거든요. 그때 이제 미미했다라고 뭐 추천한 것 같은데 야 그냥 일단 뭐 그런 게 뭐 없다 간다 안 간다가 끝나니까 또 그게 맞아떨어지니까 짜증이 확 나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런 걸로. 그 지난번에 너 그때 안 갔으니까 이번에는 가겠지 하고 놓고 또 했어요. 저는 그걸 안 와서 너무 저는 즐거웠던 그때 이거 맞춘 거죠? 네, 저는 피콜로기. 메인 승부로 또 네, 이거 맞췄죠? 네. 야, 그 내가 전화해가지고 안 알려줘가지고 뭐라 했는데 국리가 또 안 오더라고요. 또 늦어요, 또. 근데 이번에 별정경주에 이게 8을 달고 뛰다가 부담 중에 54입니다. 최근에 54를 달고 최근 세 번의 경주를 뛴 적이 없어요. 그렇죠. 56, 57, 58. 거세도 했겠다. 이제 3월달에 이게 이제 3월달 경주 뛰고 잘랐어요. 잘라가지고 4월, 5월 두 번을 뛰어봤고, 자 이번에 별정 경주 맞춰가지고 거리도 1300 내려왔고 2억 기수 안정인데 저는 국리르가 문세영 기수가 최근의 경주 이거 좀 다부진 말머리가 아니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요거 한번 직선에서 때리고 올라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레이스 자체가 조금만 좀 앞선이 좀 뭐 싸우거나 아니면 좀만 좀 어떻게 느리게 진행된다면은 좀 국리르가 한번 충분히 한 발 올라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사풍독주 설명해 주셨고요. 저는 국리르를 한번 그러니까 제가 최근 두 번의 경주 놓고 때렸는데 못 맞춰 먹었습니다. 우리 신병훈 형이 지난번에 국리르 빼고 제대로 때렸는데 맞추기 싶어요. 진짜 저도 한번 국리르 가지고 오겠지. 이번에 한번 국리르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일요경마 일단 승부 경주를
저희가 2개씩을 말씀드렸고요. 부산교차도 승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커피 사이트 이제 금요경마 저희가 방송도 찍기 때문에 혹시나 보시는 분들은 금요경마도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그러니까 1호 경마죠. 1호 경마 교차경주 부산경마. 그러니까 부산경마 참고해 보시고 일단 메인 승부를 저는 오전에 3경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신병훈 의원은 후반부 9경주입니다. 자, 반드시 메인 승부 제대로 된 적중으로 보답해드리겠고, 자, 6월의 셋째 주 경마 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